지켜줘야 할 책임. 내가 장미를 위해 보낸 시간이 내 장미를 소중한 것으로 만든 거야. 내가 장미를 위해 보낸 시간이. 어린 왕자가 그 말을 기억하기 위해 되뇌었다. 사람들은 그 진실을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그렇지만 넌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넌 내게 익숙해진 것들을 지켜줄 책임이 있어. 넌 장미를 책임져야 해. 욕심 부리기. 사랑은 분명 욕심을 낼 만한 가치가 있다. 사랑은 집안 가득 향기를 뿌리고 정적만이 있는 물 항아리에서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게 한다. 저녁 무렵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의 눈망울에 내리는 아름다운 축복.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관계의 덩어리. 육체가 쓰러지면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인간은 관계의 덩어리라는 것을, 오직 관계만이 인간을 살게 한다는 것을. 깨지기 쉬운 보석 같은. 어린 왕자가 잠들었기 때문에 난 그를 발에 안고 다시 길을 걸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마치 깨어지기 쉬운 보석을 안고 가는 것 같았다. 이 세상에 그보다 깨어지기 쉬운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달빛을 받고 있는 하얀 이마, 살짝 감고 있는 눈,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보며 나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는 것은 껍데기일 뿐이야.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의 입술이 약간 벌어지는 듯 하더니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흘렀다. 잠들어 있는 어린 왕자의 얼굴이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는 것은 그가 한 송이의 장미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장미꽃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등불처럼 어린 왕자의 마음 속에서 빛을 내기 때문이야. 그런 생각을 하자 어린 왕자가 더욱더 깨어지기 쉬운 보석처럼 소중하게 느껴졌다. «
성숙함은 천천히 온다. 인간의 연륜이란 정말 감동적인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생을 요약한다. 인생의 성숙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심각한 병이 치유되고 많은 절망을 뛰어넘은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푸르름이 그리운 날. 어머니, 꽃이 만발한 사과나무 밑에 앉아 계시겠죠. 나를 위하여 어머니가 앉아 계신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풀들이 파랗고 귀엽겠죠. 잡초도 있겠고요. 나는 푸르름이 그립습니다. 그것은 정신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행동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갖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아름다운 색채를 지우고 나면 금세 몸이 건조해질 것입니다. 채워줄 수 없는 자리. 잃어버린 동반자의 자리를 메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시절 알았던 사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함께 나누었던 추억의 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서로 노여워했던 것,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했던 것, 화해를 하고 가슴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던 순간들. 그런 깊은 정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믿음직한 사람. 오직 신뢰만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어떤 일에서는 신뢰할 수 있지만 다른 일에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는다. 진정한 위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픈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건넨다. 그러나 동정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동정심으로만 남아있다면 나와 그들 사이에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정심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 다시 말해 그들이 나와 동일한 고통과 슬픔에 참여할 때, 나와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꽃이 피기 시작한다. 마치 갓 풀려난 죄수가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실 때처럼 그런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된다. 다시 태어난 것처럼. 준비해부. 나는 그 마술을 기억하고 있어. 그대를 양팔로 껴안고 그대가 아플 때까지 포옹하는 거야. 그러면 그대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기쁨의 울음을 터뜨릴 거야. 하나로 묶어주는 끈. 난 인간의 형제애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알고 있다. 신 앞에 인간들은 모두 한 형제였다. 서로 하나가 될 때만 우리는 형제가 될 수 있다.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 나란히 서 있을 뿐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없다. 인간이 된다는 것. 인간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정확히 말해서 자신의 책임을 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은 책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동료가 쟁취한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무심코 깔고 앉은 돌도 이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자세가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다. 현재는 과거의 작품. 내가 너에게 소중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게. 지금의 너를 탄생시킨 것은 바로 너의 지난 모든 과거란다.
조화로움과 단조로움. 인간과 숲. 세상에 인간만 있다면 사람들은 너무나 지루했으리라. 야생동물도 만나보지 못했을 것이고 자연의 힘이나 도시의 힘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은 어떠한가?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있다기보다는 마치 채소밭처럼 똑같은 모양의 사람들만 가득하다. 과거는 소용없다. 지난 과거를 물고 늘어지려는 사람은 어리석다. 과거란 화강암 조각처럼 단단하여 깨뜨릴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이미 완전하게 지나가 버린 것이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애써 꺼내려 하지 말고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다시 불러올 수 없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거기에는 단지 과거라고 새겨진 도장이 찍혀 있을 뿐이다. 현재에 몰입할 것. 기도하는 도미니카 수도사의 마음은 완전히 현재와 맺어져 있다. 그는 미동 없이 자기 자신의 세계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간 그 이상은 절대로 될 수 없다. 파스테르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오직 현재만을 생각했다. 그런 파스테르가 연구에 몰두할 때보다 더 인간적으로 보인 적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멀리 앞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첩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세잔도 역시 현재에 몰두했다. 침묵하고 점검하고 평가할 때 그는 가장 인간적이었다. 그런 그의 캔버스는 바다보다도 넓었다. 절망을 날아가는 법. 너 알아? 둘째 날부터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였어. 그땐 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나는 너무 괴로웠었거든. 내가 걸을 용기라도 얻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생각하지 말아야 했어. 불행하게도 나는 나의 뇌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뇌가 마치 터빈처럼 작동하고 있었어. 하지만 뇌의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게 해줄 수는 있었지. 나는 뇌를 어떤 영화나 책에 놓고 마구 돌려봤어.
그 영화나 책은 내 안에서 전속력으로 펼쳐졌어. 하지만 그러고 나면 내가 처해 있던 상황으로 나를 다시 데려다 놓는 거였어. 반드시 말이야. 그러면 나는 다시 다른 추억의 세계로 나의 뇌를 던져놓았어. 진정한 전쟁. 난 인간을 위해 싸운다. 그들의 적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에 맞서 싸운다. 지면서 이기는 승리. 패배, 승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가끔은 이 문제로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가 있다. 세상에는 이기는 승리도 있지만 지면서 이기는 승리도 있다. 사람을 파멸시키는 패배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일깨우는 패배도 있다. 인생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드러난다. 내가 의심하지 않는 참다운 의미의 승리는 조그만 씨앗의 생명력 속에 숨어 있다. 씨앗을 시커먼 흙 속에 심어 놓으면 그것만으로 승리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씨앗의 승리를 제대로 축하하려면 먼저 시간이 흘러야 한다. 역설적인 존재.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의 모든 것은 역설적이다. 거친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자신의 목표를 이룬 사람은 부드러워지고 반대로 원래 너그러웠던 사람은 부자가 되면 오히려 냉정해진다. 일과 인간. 우리는 과연 인간다운 일을 얼마나 했는가? 진정으로 인간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인간다운 일을 많이 했는가에 달려 있다.
먼저 내어줄 것. 받기에 앞서 주어야 하고 살기에 앞서 집을 지어야 한다. 나는 내 동료에 대한 사랑을 마치 어머니가 젖을 줌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완성했듯이 나의 피를 내어줌으로써 완성하고자 노력했다. 여기에 사랑의 신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완성하려면 희생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장 양심적일 때,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글은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반성의 결과입니다. 방이나 카페의 정막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고 모든 문학적 상투어와 기만을 피해 나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가장 정직하고 양심적이라고 느낍니다. 상실의 고통.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떠나보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죽음이란 실로 위대한 것이다. 죽음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와 만나게 한다. 또한 죽은 사람에 대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실로 우리의 세상이 모습을 달리하는 순간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달라진다. 책의 두께는 변함없지만 책의 내용이 다르게 전해지는 것과 같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죽은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을 머리에 떠올려 보아야 한다. 장례를 치르는 날은 찾아온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없이 바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죽은 자와 비로소 헤어지게 된다. 그제야 죽은 자가 우리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며 나타났다가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멀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전율한다. 그가 우리 곁을 진정으로 떠났고 그를 더 이상 우리 곁에 둘 수 없다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깨닫기 때문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걸음, 항상 같은 걸음일지라도 내딛어야 한다. 자주 잊어버리는 것. 누가 더 비행기 조종을 잘할까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몹시 빠르게 날아간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왜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빠르게 날아가는지, 왜 그렇게 경쟁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잊고 있거나 알지 못한다. 그것이 정작 중요한 문제임에도. 세월을 다시 생각하며 흘러가는 세월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한 줌의 모래처럼, 혹은 우리를 노쇠하게 만드는 어떤 것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불행한 것이다. 반대로 생각을 바꿔서 흘러가는 세월이 우리를 보다 더 완성시켜가고 있다고 여기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